이리 와 봐라. 이리 와 보란께. 오빠 거기서 말여요. 가까이 오지 말란께요. 이 가시네야. 인혁이 어쩌간디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냐. 술 한잔 같이 허자는디 무엇이 잘못됐다냐. 싫어요. 인혁은 술 못 마셔요. 오빠 같은 야만인하고는 술 못 마셔라. 엄마? 네가 아무리 용을 써도 할 수 없어야. 너는 오늘 저녁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인께. 무엇이라고라? 참말로 웃기지 마시시오. 인혁이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은 없을 것인께 꿈 깨시시오. 참말이냐? 그려라. 참말여라. 그려?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김상옥 장편소설 하얀 사랑 3화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친구들과 바닷가 갯바위에 앉아 남해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려니 비릿한 바닷바람이 가슴을 시원하게 했다.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았다. 떠날 때는 귀찮았는데 막상 와보니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곁에 앉아있던 친구 연수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혜인에게 물었다. 너 거시기 낙균이 오빠 알제? 낙균이 오빠? 갑작스런 물음에 혜인은 얼른 생각이 나질 않는다는 듯 되물었다. 거시기 예전에 너네 윗동네 정미소 허든 인왕산 호랭이 아들. 어릴 적에 참말로 별종이었자녀. 인왕산 호랑이라는 말에 그제서야 낙균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혜인보다 5살 정도 우였는데 그의 아버지는 성깔이 사납고 생김새가 호랑이 같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왕산 호랑이로 통했다. 순천에서는 인왕산 호랑이의 땅을 밟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부잣집이었다. 그려.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얼마 전에 그 오빠를 우연히 만났는데 네 소식을 꼬치꼬치 묻더란께? 그 사람이 왜 내 소식을 물어야? 그것을 인혁이 알 수 있간디? 그려서? 그 오빠 말이 네가 서울서 학교 다닌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디 어디에 있는 어느 학교냐 험시로 네 주소 알면 가르쳐달라고 사정하더란께? 그려서 모른다고 잡아뗐지 뭐. 인혁 주소 알아서 어디다 쓰려고 그런다냐? 그 속심은 인혁이 알 수 없는 일이고 네가 오면 꼭 알려달라고 신신 부탁하더라. 낙균이 무슨 이유로 자신을 만나려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릴 적 그와 함께 놀던 기억이 떠오르자 웃음부터 났다. 어릴 적의 낙균은 나이에 비해 배심도 있고 의리도 있는 재미있는 아이였다. 그때만 해도 보릿고개에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이었는데 낙균은 아버지와는 달리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도시락도 나누어 주기도 하는 인정 많은 아이였다. 그의 호주머니에는 항상 알밤만한 눈깔 사탕이 서너 개씩 들어있었다. 그러다 보니 낙균은 자연스럽게 위아래 동네의 골목대장이 되어 또래 아이들을 호령하곤 했다. 지나간 시절을 생각하자니 문득 잊지 못할 사건 하나가 떠올랐다. 혜인은 미소를 지으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어느 해인가 추수도 끝나고 제법 찬바람이 불던 늦은 가을밤이었다. 골목대장 낙균의 연락병이 위아래 동네를 돌며 부하들에게 저녁밥을 먹지 말고 뒷동산에 있는 성신의 산소로 빠짐없이 모이라는 소집령을 내렸다. 그의 명령은 아이들에게는 거의 절대적이었다. 어쩌다가 그 명령을 어기기라도 하는 날에는 따돌림을 당하고 한동안 괴롭힘을 당해야 했던 것이다. 곧 위아래 동네에 사는 30여 명의 부하들이
성신의 산소로 모여들었다. 내가 너덜 왜 모이라 했는지 아는 새끼 있으면 손들어. 너덜 작년이 성신의 시제 때 생각나냐? 그때 성신의 씹새끼들한테 떡 한 쪼가리라도 얻어 처먹은 놈 있냐? 없단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모이라 한 것이요. 내가 알아본 게 내일 성신의 시제를 지낸대 하더만. 그래서 작년이 당한 복수를 헐라고 그런께 협조해라, 잉? 그리고 경고하는디 만약이 꽁지 빼고 배신하는 시끼가 있으면 죽여버릴 것인께 그리들 알아라잉. 낙교는 들고 있던 포대자루와 물 주전자를 내려놓으며 부하들을 상석 앞으로 불러보았다. 이것은 말여 볶은 콩인디 지금부터 이것을 되도록 많이 먹어야 한다. 먹기 싫어도 이 콩 다 먹어야 하니께 한 놈의 새끼라도 깨부리는 놈은 죽었다고 복창혀라. 잉? 대장, 성신애한테 복수하는 것하고 볶은 콩 먹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란가? 이 새끼야, 그것은 차차 알가 될 것인께 시키는 대로나 혀라잉. 낙균의 부하들은 볶은 콩을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배가 고픈 탓에 고소하고 맛있었지만 자꾸 먹다 보니 이도 아프고 갈증이 나서 먹기가 힘들었다. 대장, 이자 죽어도 더는 못 먹겠다. 왜 그려 이 새끼야. 아직 반도 못 먹었는디. 이빨도 아프고 목말라 죽겠다. 그러면 물을 달라고 해야지. 이 멍청한 새끼야. 낙규는 반 포대나 되는 콩과 큰 주전자에 들고 있던 냉수를 부하들에게 모두 먹였다. 어떠냐? 배부르자? 낙규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부하들에게 물었다. 배는 부른디 어찌 속이 안 좋구만? 배가 살살 아프냐? 설사 날라고 하는디? 그려, 그것이 정상이다. 그러면 대장은 우덜 단체로 설사시키려고 일부러 볶은콩에 냉수를 먹였단가? 그려 임마. 그런 게 지금부터 설사똥이 나오면 참지 말고 여기 성신의 산소에다가 사정없이 싸버려라. 잉? 상석이고 어디고 골고루 깔겨 버리란 말이다. 그러다가 성신애한테 들켜불면 뼈다구도 못 찾을 것인디? 너덜은 걱정 아니어도 된단께. 뼈다구 부러져도 내 것만 분질러질 것인께. 너덜은 싸게 똥이나 싸란께.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는 대장의 말에 설사를 참느라 사색이 되어 있던 아이들은 성신의 산소 여기저기로 우르르 몰려가 바지를 내렸다. 그리고 힘을 주었다. 끙 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오토바이 소음기 터지는 소리 같은 합창이 울려 퍼졌고 뒤이어 냄새가 온 사방에 진동을 했다. 물 거시기만 하지 말고 된 것도 좀 섞어 구색을 맞춰라잉. 한참 뒤 주변이 조용해지더니 낙균의 부하들이 낙균 앞으로 다시 모였다. 볼일 다 봤냐?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당장 다음 날 당하게 될 일이 걱정이었기 때문이다. 속이 시원하냐? 그려, 시원하기는 헌디 너 내일 괜찮겠냐? 그 새끼 염려 말란께 되게 지랄하네. 다음 날 아침 온 동네에 난리가 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었다. 그 전날 오후에 시제를 지내기 위해 성신의 묘지기가 산소 부근이며 상서까지 깨끗이 청소하고 내려갔는데 밤새 선산이 온통 똥구덩이가 되었으니 난리가 날만도 했다. 결국 시제는 다음 날로 미루어졌고 사건의 주모자가 밝혀져 낙규는 성신의 문중에 붙들려가 지도군을 당해야 했다. 하지만 낙규는 조금도 물러섬 없이 당당했다. 너 이놈 또다시 그따위 짓 할 것이냐? 우리 아들 떡 안 논아주면 명년에 또 할 것이어라. 결국 그 뒤로 성신의 시제를 지내는 날은 동네 아이들의 잔칫날이 되었다. 그렇게 개구장이었던 낙균이 무엇 때문에
자신의 주소를 알려고 했을까? 옛일을 회상하던 혜인은 문득 그게 궁금해졌다. 낙균 오빠는 지금 뭐 하는디? 너 그 오빠 소식 모르냐? 그 오빠 대학 떨어졌다는 말은 누구한테 들은 것 같은데? 그럼 그 호랭이 아저씨 죽은 것도 모르냐? 그 아저씨 돌아가셨어? 언제? 한 두어 달 됐을 것이다. 왜? 아직 젊을 것인디? 홍도에 낚시 갔다가 실종돼서 시체도 찾지 못했는디 호랭이가 죽으면 토끼가 왕언다고 그 바람에 낙균 오빠만 갑부됐다고 하더라. 원래가 부자였자녀? 그 아버지가 쪼까 탕진했다드만 아직도 부자여. 그런데 그 오빠가 왜 나를 찾는다냐? 그것은 인혁도 모르는 일이고 그나저나 쪼게 조심혀라. 잉? 조심하라니 그게 무슨 말이여? 그 오빠 학교 댕길 때부터 건달기가 있었자녀. 여수 순천에서는 손꼽히는 건달이라는 소문이더란께? 혜인은 친구들과 어울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져서 그날 밤은 돌산섬 우두리 해수욕장에서 보내고 다음 날 저녁 무렵에야 순천으로 돌아왔다. 개학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혜인은 미정을 밖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물론 다른 친구들과 함께였다. 그동안 미정을 비롯한 다른 친구들에게 소홀히 했던 것이 미안해서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불러모은 것이다. 혜인이 약속 장소에 들어서니 친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 가운데에는 졸업하자마자 결혼해서 벌써 배가 부른 친구도 끼어 있었다. 혜인아, 오늘 무슨 날이냐? 아냐, 너덜이 보고 싶기도 하고 계약해서 서울 올라가면 한동안 못 볼 것 같아 저녁이나 같이 먹으려고. 어쩌거나 잘 먹었다잉. 미정을 비롯한 여고 시절 다정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여고 때의 추억을 떠올리며 왁자지껄 수다도 떨고 즐겁게 식사를 했다. 친구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뒤 혜인과 단둘이 커피숍에 들른 미정이 다정하게 물었다. 혜인아, 네 마음고생 많았자? 인혁은 네 맘 안다. 너한테 금년 여름이 참말로 길었을 것이다. 하지만 말여 기다리는 사랑이 아름답다 하고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사랑이 더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말도 있자녀. 그런께 너무 조급하게 생각지 말고 기다려 보는겨. 그러다 보면 좋은 날도 있겠지. 혜인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목이며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야, 너덜 혜인이 미정이 아녀? 그때 누군가 두 사람의 앞자리에 앉으며 아는 체를 했다. 어릴 적 골목대장 낙균이었다. 어머? 낙균이 오빠 정말 오랜만이어라. 그려 미정이 너도 참말로 오랜만이구마이. 너덜 참말로 겁나게 이뻐졌다. 코 찔찔 흘리던 지가 엊그제 같은디. 혜인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낙균도 어릴 적보다 많이 변해 있었다. 체격도 건강해졌고 세련되어 보였으며 의약감 같은 게 느껴졌다. 그려, 너는 서울서 대학교 다니는 거 알고 있다. 그 말을 들으니 얼마 전 친구들과 돌산섬에 갔을 때 낙균이 자신의 주소를 묻더라는 연수의 말이 생각났다. 며칠 전에 연수에게 들었는데 인혁 주소를 물었담서요? 그려, 니언티 쪽가 볼 일이 있어야? 무슨 일이여라? 낙규는 쑥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말을 돌렸다. 그 이야기는 이따가 개인적으로 하자, 잉? 그때 미정이 뭔가 불안했는지 낙균이 모르게 슬쩍 혜인의 옆구리를 찌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빠, 우리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라. 가봐야 하는디? 그러면 미정이 니는 먼저 가거라. 혜인이는 나하고 잠깐 할 말이 있은께. 혜인이하고 같이 가야 하는디요?
그러자 낙균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면 미정이 너 먼저 가거라. 잠깐만 야그하면 되니께. 그건 안 되라. 같이 가야 한단께요. 먼저 가라면 가야 금방 보내줄 것인께. 어느새 낙균의 말투는 의압적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면 인혁이 저리로 자리를 피해드리면 안 되겠소? 미정이 그렇게 말했지만 낙균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혜인의 손을 끌며 말했다. 혜인이 잠깐 나 좀 보자. 그리고 미정이는 여기서 쪼까 기다리라잉. 우리 요 앞에 잠시 다녀올 것인께 알겠냐? 혜인은 엉겁결에 낙균에게 이끌려 커피숍을 나섰다. 낙균은 밖으로 나오자 길가에 세워놓았던 승용차의 문을 열며 타라고 했다. 검정색 일제 크라운 승용차였다. 혜인은 조금 불안하기는 했지만 처음 보는 사람도 아닌데 별일이야 있겠나 싶어 시키는 대로 승용차에 올랐다. 혜인이 승용차에 오르자 낙균은 운전석에 있던 기사인 듯한 사람을 내리게 하더니 자신이 운전석에 올랐다. 너는 사무실에 가 있거라. 네 형님, 좋은 시간 되십시오. 그는 90도로 허리를 굽혀 공손히 인사하고 승용차 문을 닫아주었다. 혜인을 태운 승용차는 곧장 순천을 빠져나가 북쪽을 향해 빠른 속도로 질주했다. 혜인은 조금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다.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낙균이 아니고 현식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마저 들었다. 낙균은 그런 혜인의 기분을 알아차렸는지 더욱더 속력을 냈다. 오빠, 시방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낙균은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릴 뿐 아무 대꾸도 없었다. 오빠! 혜인이 큰 소리로 낙균을 불렀다. 그려. 낙균은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속도를 늦추며 혜인 쪽을 바라보았다. 표정이 왠지 굳어 있었다. 시방 어디 가시는 거냐고요? 특별히 갈 데는 없고 그저 드라이브 겸 혀서 나왔으니께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말혀라. 어디든 갈 수 있으니께. 승용차는 승평호를 지나 조계산 도립공원 서남사 쪽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혜인은 이미 날이 어두워져 땅거미가 지고 있는데 더 멀리 나가는 것이 불안했다. 오빠 이제 돌아가요. 너무 멀리 온 것 같은께. 이제 다 왔은께 저녁이라도 하고 가자. 잉? 얼마 뒤 낙규는 서남사 입구에 있는 모텔을 겸한 경양식집 앞에 차를 세웠다. 밖은 이미 캄캄해져 있었다. 혜인은 내키지 않았지만 낙균이 시키는 대로 차에서 내렸다. 우리 여기서 저녁이나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하자. 경양식집은 밖에서 본 것보다는 깨끗하고 분위기도 좋았다. 조용해서 내가 가끔 들르는 집이요. 낙규는 메뉴판을 내밀며 좋아하는 것을 시키라고 했다. 혜인은 식사 대신 커피를 주문했고 낙규는 맥주를 시켰다. 오빠, 운전해야 하는데 술 혀도 괜찮여라? 맥주가 어디 술이 간디? 낙규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좀처럼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자꾸만 술을 마셨다. 이미 꽤 많이 마셨는데도 술을 들이키며 간간히 한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기다리다 못한 혜인이 먼저 말을 꺼냈다. 오빠, 저한테 무슨 재진일 있어라? 그런 것은 아닌데 이야기하기가 되게 쑥스럽다잉. 할 말 있으면 싸게 혀 보시쇼. 답답혀 죽겠은께. 그제서야 낙규는 결심이 섰다는 듯 얼굴을 들더니 강렬한 눈빛으로 혜인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혜인은 그 강한 눈빛에 왠지 모를 공포를 느꼈다. 나 저 거시기 말여. 너를 사랑한다. 나랑 결혼해둬라. 무엇이라고라? 오빠 지금 인혁하고 결혼이라고 했어라? 농담을 해도. 아니요. 이것은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란께.
그 순간 뭔가에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띵 하더니 정신이 없었다. 도대체 낙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린 시절에 어울린 적은 있지만 중학교에 들어간 뒤로는 낙균과 어울린 일이라고는 없었고 그의 존재를 의식해 본 일조차 없었다.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갑자기 결혼이라니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혜인은 하도 어이가 없어 낙균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나 낙균의 표정은 단호하고 진지했다. 분명히 농담으로 하는 말은 아니었다. 오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라? 인혁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인디? 니는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인혁은 말이여, 네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미 내 각시는 혜인이 너라고 점찍어 뒀어야. 그런 게 너는 나한테 시집 와야 쓰겄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머뭇거리던 낙규는 술 기운을 빌려서인지 노골적으로 결혼해 줄 것을 강요하고 있었다. 오빠,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오빠하고 인혁은 사랑도 안 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한다요? 니는 나를 사랑 아니어도 나는 너를 사랑혀야. 오빠만 사랑하면 뭘 해라. 인혁이 오빠를 사랑 안 하는데 그래도 결혼을 할 수 있단가요? 사랑은 결혼하고 나서 해도 된단께. 오빠, 결혼이 장난은 아니잖여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을 할 수가 있다요? 그러고 나이도 아직 어리지만 저는 지금 학생이어라. 학생이 무슨 결혼을 혀라. 지금 당장이 결혼식을 하자는 것은 아니구먼. 학교 졸업하고 인혁한테 시집 오겠다고 약속만 허란께. 혜인은 겁없이 낙균을 따라온 것이 후회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우라가 치밀었다. 하지만 지금 급한 것은 어떻게 아무 일 없이 낙균에게서 벗어나 순천으로 돌아가는가 하는 문제였다. 혜인은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지만 얼른 방법이 떠오르지를 않았다. 이미 밤은 깊었고 수중에 돈도 없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붙들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혜인은 어떻게든 이 위기에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일단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야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왜 일어나야? 잠시 볼 일이 있어라. 다행히 화장실은 실외에 있었다. 밖으로 나온 혜인은 화장실 쪽으로 가며 주변을 살폈다. 그곳에서 벗어날 교통수단을 찾던 혜인은 화장실 앞에서 짐을 가득 실은 화물차 한 대가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혜인은 화물차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서 무조건 차에 올라탔다. 운전석에는 중년의 운전기사가 타고 있었다. 그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놀라 혜인을 바라보았다. 놀라게 해서 죄송해요. 사정은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 아저씨가 가시는 곳으로 빨리 출발해 주세요. 빨리요.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에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는지 그는 일단 가속 페달을 밟았다. 순간 차는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가 순천 쪽으로 방향을 잡더니 빠른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차가 순천 쪽으로 향하는 것이 천만다행이라 생각하며 혜인이 입을 열었다. 아저씨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쫓기고 있습니까? 아, 네, 좀 그럴 일이 있어요. 혜인은 백미러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마음 같아서는 좀 더 빨리 갔으면 좋으련만 무거운 짐을 잔뜩 실어서인지 차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렇게 느린 속도로 달리다가 곧 붙들릴 것만 같았다. 아저씨, 속력을 더 낼 수는 없나요? 보면 몰라요. 이 차는 지금 얼마나 많은 짐이 실려 있는데. 불안했다. 낙균이 지금쯤은 이미 자신의 뺑소니 친 것을 알고
뒤쫓아오고 있으리라 생각하니 불안해서 심장이 오그라붙는 것 같았다. 느리기 짝이 없는 화물차를 계속 타고 가다가는 머지않아 붙잡힐 게 뻔했다. 아저씨, 여기에서 인가가 있는 곳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죠? 곧 승평호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인가가 있죠. 그러면 그곳까지만 빨리 좀 가주세요. 부탁이에요, 아저씨. 혜인은 무리인 줄 알면서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매달렸다. 좋아요. 가는 데까지 가봅시다. 화물차 기사는 있는 힘을 다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 하지만 그런다고 짐을 가득 실은 화물차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질 수는 없었다. 무리해서 가속 페달을 억지로 힘을 주니 엔진이 갱음을 낼 뿐 속도는 마음만큼 나지 않았다. 혜인은 온 신경을 백미러에 집중하고 있었다. 혹시라도 낙균이 따라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어떻게든 승평호를 지나 인가가 있는 곳까지만 무사히 갈 수 있다면 다행인데 거기까지가 문제였다. 그때 강렬한 불빛 하나가 백미러에 비치는가 싶더니 빠른 속도로 혜인이 타고 있는 화물차를 추격해왔다. 아저씨 빨리요. 빨리. 혜인은 너무 놀라 소리를 냅다 질렀다. 그것은 낙균의 차가 분명했다. 아가씨, 사정이 급하다는 건 짐작하지만 이러다가는 얼마 못 가서 우리 차가 잿더미가 될 수도 있어요. 아저씨 그럼 어떻게 해요? 혜인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다급하게 애쳤다. 그냥 차창 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마저 잃었다. 빠른 속도로 추격하던 차는 벌써 비상등을 깜빡이며 화물차 옆으로 추월해 오고 있었다. 틀림없는 낙균의 승용차였다. 낙균은 무서운 속력으로 앞질러서는 혜인이 타고 있던 화물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고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혜인에게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내리라고 고함을 질렀다. 혜인은 꼼짝없이 낙균의 손에 이끌려 차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다. 여보쇼,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약한 여자에게 너무 하는 거 아니요? 사색이 되어 떨고 있는 혜인의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화물차 기사가 옆에서 거들었다.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사지육신이 성을 넣으면 좋은 말로 헐 때 싸게 꺼져라, 잉? 지금 나한테 싸가지 없는 새끼라 했소? 화물차 기사는 다짜고짜 욕을 퍼붓는데 화가 나서 차에서 내리며 낙균 앞으로 다가섰다. 그려 이 새끼야. 그렸는디 어쩔 것이냐.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낙균의 주먹이 화물차 기사의 턱을 향해 날아갔고 그는 힘없이 나가 떨어졌다. 화물차 기사도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먹으로 맞섰다. 혜인은 마음속으로 화물차 기사가 이겨주기를 바랐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도 만만한 체구가 아니었지만 낙균을 상대할 만한 실력은 못 되었다. 결국 얼마 되지 않아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낙균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혜인은 자신을 도우려다가 심한 상처를 입은 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몸둘 바를 몰랐다. 낙균의 억센 팔에 붙들려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자신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너 이 새끼 앞으로도 조심해야 쓰겄다. 자고로 남 부부싸움에 함부로 껴드는 게 아니여 임마. 그러고 치료비가 필요하면 순천이나 여수 가서 임낙균이가 어떤 놈인지 알아보고 입원혀라. 치료비는 물어줄 것인께 알겄냐? 이 쌍놈의 새끼야. 낙균은 거칠게 혜인을 낚아채더니 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승용차는 왔던 길로 되돌아서 달리기 시작했다. 너 또다시 이런 짓 했다가는 가만두지 않을 것인께 알아서 혀라잉? 오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여라? 몰라서 묻냐? 인혁이 너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안 그러냐? 나하고 결혼하겠다는 약속만 허란께?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인께.
오빠가 아무리 그려도 인혁은 오빠와 결혼 못해라. 아니, 할 수가 없단께요. 혜인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낙교는 기분이 몹시 상했는지 달리던 차를 갑자기 세웠다. 그리고 혜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은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야수의 눈처럼 벌겋게 충혈이 되어 있었다. 혜인은 핏발선 눈으로 무섭게 쏘아보는 그에게서 섬뜩한 공포를 느꼈다. 가슴이 두 방망이질 치고 온몸이 떨려왔다. 하지만 그가 어떤 위협을 가한다 해도 요구를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모질게 마음먹었다. 이것이 좋은 말로 할랑께 속을 뒤집어 쑤시누만 너희 가시네야 참말로 나랑 결혼 못하겠냐? 그려라. 인혁은 죽는 한이 있어도 오빠하고는 결혼 못해라. 너 참말로 죽어도 나랑 결혼 못하겠냐? 그려라.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것까지 말아야 한다요?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낙규는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담배를 꺼내 물었다. 담배 연기를 길게 빨아들이는 그를 바라보며 혜인은 생각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감정만 앞세울 게 아니라 마음을 진정시키고 좋은 말로 설득시켜서 이 위기를 넘기고 무사히 돌아가야 한다고. 오빠, 인혁이 사정하는디요? 인혁을 그냥 보내줘라. 오늘 일은 없던 일로 할 것인께라. 오빠, 생각해 보시시오. 언제 오빠랑 이런 말 한 번이라도 해본 일이 있어라? 몇 년 만에 처음 만나 갑작스레 너 나랑 결혼하자 하면 예, 그려라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다요. 그러고 인혁은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학생이어라.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다요. 네가 하는 말은 아직 학생이고 나이가 어려서 그렇다 이 말이냐? 그려라. 그러면 학교 졸업하고 나이 먹으면 나하고 결혼할 것이냐? 이 자리서 약속은 못 튀어도 생각은 해보겠어라. 순간 낙규는 다시 시동을 걸고 출발했다. 오빠, 이러지 말고 차 돌려라. 순천으로 돌아가라. 나는 말여, 너 아니면 죽어도 결혼 아니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모를 거이다. 정말 미칠 것만 같았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어섰고 어떻게든 낙균을 안심시켜 순천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모두 허사가 되고만 것이다. 낙균은 다시 경양식 집 앞에 차를 세우더니 내리라고 했다. 혜인은 내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 보았지만 그것도 허사였다. 혜인을 강제로 끌다시피 해서 모텔 안으로 들어간 낙규는 프론트로 갔다. 프론트에 있는 사람들과는 구면인 듯 했다. 내 방 비어있냐? 네, 물론이죠. 깨끗이 청소해 뒀습니다. 안내해라. 혜인은 낙균의 거친 손에 이끌려 난생 처음으로 모텔방에 들어섰다. 겁낼 것 없어야 잡아먹지는 않을 것인께. 낙규는 문을 걸어 잠그며 말했다. 혜인은 마음을 다잡았다.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든 낙균의 마음을 돌려 순천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도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당당히 맞서 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맘대로 하시시오. 죽이든지 말든지. 하지만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다 해도 나가 죽기 전에는 오빠 맘대로는 안 되라. 낙규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전화로 술을 주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주와 맥주가 방으로 배달되었다. 낙규는 아무 말 없이 혼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렇게 양주 한 병을 바닥내더니 또 한 병을 땄다. 혜인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그가 술을 너무 마시는 것이 내심 불안했다. 술에 취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방 한 구석에서 잔뜩 웅크린 채
공포에 떨고 있는 혜인을 향해 낙균이 말했다. 혜인아, 이리 와 봐라. 이리 와 보란께. 낙균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일어서더니 혜인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오빠, 거기서 말혀요. 가까이 오지 말란께요. 혜인도 소리를 질렀다. 이 가시네야, 인혁이 어쩌간디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냐? 술 한잔 같이 하자는디 무엇이 잘못됐다냐? 낙균은 싫다고 고개를 내젓는 혜인을 탁자 앞으로 끌고 가 억지로 자리에 앉혔다. 그런 다음 잔에 맥주를 넘치게 붓고는 혜인에게 강제로 마시게 하려고 했다. 싫어요. 인혁은 술 못 마셔요. 못 마시는 게 어디 있냐? 마시면 마시는 거요? 인혁은 오빠 같은 야만인 하고는 술을 못 마셔라. 혜인은 막무가내로 들이미는 맥주잔을 손으로 밀쳐버렸다. 순간 탁자 위에 떨어진 술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엄마? 요것이 반항혀야? 낙규는 무섭게 혜인을 쏘아보았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다가서서 혜인의 멱살을 거머쥐고 노려보았다. 그의 눈은 먹이를 낚아챈 야수의 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것을 보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네가 아무리 용을 써도 할 수 없어야. 너는 오늘 저녁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인께. 무엇이라고라? 참말로 웃기지 마시쇼. 인혁이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은 없을 것인께 꿈 깨시쇼. 참말이냐? 그려라 참말여라. 그려? 낙규는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멱살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어 앞으로 잡아당겼다. 순간 혜인이 입고 있던 얇은 옷은 쫙 소리를 내며 힘없이 찢겨져 나갔고 그와 동시에 눈부시게 하얀 젖가슴이 드러났다. 하! 혜인은 애마디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가슴을 가리고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낙규는 떨고 있는 혜인을 다시 잡아 일으키더니 브래지어마저 거칠게 잡아 뜯었다. 그러고는 탁자 위에 놓여있는 양주병을 들어 침대 모서리에 내리쳤다. 순간 양주병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깨어진 양주병의 목 부분은 여전히 낙균의 손에 들려 있었다. 예리한 병 조각에 베었는지 그의 손에서는 시뻘건 피가 흘러나와 방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이려도 나랑 결혼 못하냐? 낙규는 양주병을 손에 든 채 혜인을 벽으로 몰아세우더니 협박을 하듯이 중얼거렸다. 혜인은 완전히 알몸이 된 상체를 두 손으로 가린 채 겁에 질려 있었다.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광란에 압도되어 입도 떼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 뿐이었다. 싸게 대답 못하겠냐? 차라리 나를 죽이시쇼. 인혁은 이 자리서 죽어도 결혼한다고 말 못해라. 너 좋아하는 사람 있냐? 그려라, 있어라. 인혁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어라. 그런 게 무엇이요? 낙규는 손에 들고 있던 양주병을 높이 쳐들었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혜인은 눈을 감으며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어 벽에서 몸을 뺐다. 그때 뜨끔하며 뭔가 모를 통증이 가슴 부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잠시 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뜬 혜인은 낙균의 가슴에서 흘러내린 시뻘건 피가 발밑에 흥건히 고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서도 뭔가가 흘러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아래를 내려다보고는 곧 허물어지듯 쓰러지고 말았다. 그리고 서서히 정신을 잃었다. 혜인아, 혜인아, 죽으면 안 돼야, 죽으면 안 돼야. 저 멀리에서 누군가의 애끓는 절규가 꿈결처럼 아득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그때 낙균의 가슴을 적신 피는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혜인의 젖가슴이 찢기는 순간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간 선혈이었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